안녕하세요. 울산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3D 테크샵을 운영하고 있는 이누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는 레이저 커터를 활용을 해서 이런 앞에 보이시는 무드 등을 만드는 과정을 진행을 해볼 건데요. 우선 레이저 커터를 사용하기 전에 저희는 이제 일러스트라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지금 어몽어스라는 캐릭터를 가지고 디자인을 한번 해볼 거고요. 일러스트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어도비에서 이제 쉽게 다운을 받으셔서 무료 체험판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으시고, 꼭 일러스트가 아니더라도 포토샵이나 그림판 등을 이용을 해서 쉽게 무드 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선 이제 레이저 커터를 활용하기 전에, 그리고 이 도면 작업을 진행을 하기 전에 화면 자료를 보면서 레이저 커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저 커터는 이제 레이저를 활용을 해서 재료를 절단을 하거나 아니면은 마킹, 즉 인그레이빙을 할 때 주로 사용을 하고요. 금속이나 아니면은 아크릴, MDF 등 이런 여러 가지 재료들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디자인 회사에서 간판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사인물 위주로 레이저 커터를 주로 사용을 하고요. 현재 이제 학교나 이런 메이커 스페이스 안에는 금속을 커팅할 수 있는 레이저 커터 장비는 없고요. 대부분 이제 아크릴이라든지 종이라든지 펠트라든지 가죽이라든지 금속보다 조금 연질 있는 좀 약한 재질의 재료들을 주로 사용하는 레이저 커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속을 가지고 와서 잘라달라고 하시면은 아무래도 이제 메이커 스페이스 내에서는 이제 금속으로 자를 수 있는 커팅기가 잘 없기 때문에 조금 불가능하시고요. 대부분 금속은 마킹 정도까지는 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장비는 저희 센터에 구비되어 있는 이제 유니버셜이라는 장비이고요. 옆에 이제 보다시피 레이저가 나와서 이 레이저가 재료를 내가 넘긴 도면을 따라서 레이저가 움직이면서 이제 커팅을 진행하는 방식이고요. 특히 작업을 할 때 레이저에 손을 넣는다든지 아니면은 문을 연다든지 그러한 상황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 장비가 이제 움직이지 않거든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작업을 하실 때 조금 유의하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크릴 무드 등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디자인 소프트웨어를 정해야 되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러스트라는 프로그램이 이제 편하기 때문에 일러스트라는 프로그램을 선정을 해서 이번 강의 때 이제 이 일러스트 활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 그게 캐드든 일러스트든 아니면은 이제 코렐 드로우든 여러 가지 포토샵이든 이 소프트웨어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지정을 해줘야 될 부분은 커팅이 될 부분과 이제 마킹이 될 부분을 색깔로 꼭 지정을 해주셔야지만 이제 레이저 커터에서 인식을 하고 받아들이고, 빨간색은 무조건 커팅, 검정색은 무조건 마킹, 이런 식으로 그 프로그램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유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그림이 이제 레이저 커팅이 되었을 때, 즉 절단이 되었을 때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요. 왼쪽 편의 그림을 보시면은 인그레이빙이라고 해서 마킹, 글자를 잘라내는 게 아니라 마킹을 할 때 레이저 커터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이런 무드 등뿐만 아니라 종이라든지 이런 나무라든지 아니면은 좀 두꺼운 종이를 이용해서 이제 입체적인 제품들도 만들 수 있고요. 못 쓰는 LP판을 레이저 커터에 넣어서 이제 절단을 해서 시계로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레이저 커터를 이제 하기 위해서 디자인 작업을 진행을 할 텐데요. 우선 디자인 작업을 하기 앞서서 그림을 그릴 때 유의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이거 두 가지는 꼭 지정을 하고 갈게요. 첫 번째는 이제 빨간색은 무조건 커팅 라인이라고 외워주시면 되고요. 검정색은 무조건 마킹, 즉 인그레이빙이라고 해서 마킹을 뜻하거든요. 마킹이라는 것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밑에 예시를 보시면은 빨갛게 테두리가 되어 있는 것은 이 빨간 테두리가 커팅이 될 거다 라는 뜻을 의미를 하고요. 괜찮아, 잘 될 거야, 이 검정색 글자 부분은 마킹이 되어서 레이저가 쏴서 이제 파지게끔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왼쪽 편의 그림을 보시면은 둘 다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둘 다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는 거는 겉에 테두리도 커팅을 하고 안에 있는 글자도 커팅을 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내가 커팅을 할 건지 아니면은 마킹을 할 건지 이거는 꼭 정하시고 색상을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색상도 그냥 색상을 지정을 하는 게 아니라 뭐 RGB라고 해서 R값, 즉 레드 값을 255로 꼭 지정을 해주셔야 레이저 커터에서 이제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도면을 작업을 하면서 한 번 더 확인을 할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안에 있는 강아지 그림 같은 경우에는 마킹이 될 부분이고 빨간색은 이제 커팅이 될 부분이라는 거, 이것만 이제 알아두시면 됩니다. 반대로 검정색 부분이 이렇게 큰 영역을 차지하게 되면 이 검정색 영역이 마킹이 되는 부분이 되는 거고, 흰 색깔 강아지 부분은 하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으면 이 레이저가 절대 지나가지 않는 영역, 그러니까 하얀색은 무조건 레이저가 지나가지 않습니다. 무조건 빨간색, 검정색, 뭐 파란색, 뭐 노란색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색상을 지정을 해줄 수 있는데 그 색상에 따라서만 레이저 커터가 반응을 할 뿐이지 뭐 흰색이 있다고 해서 이 흰색을 이제 레이저가 지나간다거나 뭐 레이저가 마킹을 한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도면 작업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검색창에 본인이 무드 등으로 만들고 싶은 캐릭터나 이미지, 뭐 글귀 등을 검색을 해서 바탕화면에 저장을 합니다. 저는 우선에 캘리그라피를 검색을 해서 한번 이미지를 저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미지를 찾는 이유는 글씨를 잘 쓰거나 뭐 캘리그라피를 직접 하시는 분들은 이제 직접 글씨를 쓰셔서 스캔을 하신 다음에 사용하셔도 되지만 지금 현재는 제가 교육을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냥 뭐 구글이나 뭐 네이버 이런 검색 사이트를 통해서 이미지를 검색한 후에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캘리그라피라고 검색을 하였고요. 이 중에서 저는 여기 오늘이 가장 행복한 날이라는 이 글씨체를 이용해서 캘리그라피를 이용을 해서 한번 오늘의 무드 등을 간단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이 이미지가 뜨면은 오른쪽 버튼으로 눌러서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바탕화면에 캘리그라피라고 이름을 입력을 하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제 기존에 저장되어 있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얘를 눌러서 이제 저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바탕화면에 보시면은 검색 사이트를 통해서 저장한 이미지가 이렇게 바탕화면에 나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이미지를 통해서 저희는 간단하게 무드 등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제작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어도비라는 일러스트 아이콘을 클릭해서 어도비를 실행을 시켜줍니다. 저는 CC 버전을 사용하기 때문에 CC 버전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어도비 일러스트는 어도비 사이트에서 무료 체험판으로 받아볼 수 있으니 일러스트가 없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무료 체험판을 받아서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행된 일러스트에서 왼쪽 편에 보시면은 이제 새로 만들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새로 만들기라는 버튼을 눌러서 이제 저희가 작업할 캔버스를 설정을 해줄 텐데요. 저희는 A4 용지 정도의 사이즈에 한번 진행을 해볼 거라서 폭은 210, 높이는 297이라고 입력을 해주고 만들기를 누르시면 되는데 이때 색상 모드가 CMYK가 아닌 RGB 색상으로 색상 모드를 변경을 해주신 다음에 만들기를 눌러주시면 A4 용지 사이즈의 캔버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한번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A4 용지 사이즈만큼의 이제 이런 캔버스가 만들어졌고요. 저희는 이제 무드 등을 작업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우리가 아까 저장한 캘리그라피 글씨체를 한번 이미지를 불러와 보도록 할 텐데요. 파일에서 가져오기에서 여기 캘리그라피를 선택을 해서 가져와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바탕화면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이미지를 가져와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가져온 이미지는 이렇게 이제 X자로 이제 나와지게 되는데 이 X자는 이미 현재 이제 이 이미지가 일러스트 내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는 뜻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저희는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오른편에 보시면은 빠른 작업이라고 있고요. 그 빠른 작업 밑에 포함이라는 글자를 눌러서
이 X자를 없애줍니다. 이 X자가 없어졌다는 것은 캔버스와 이 캘리그라피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이 상태가 된 후에 아직까지는 이제 이미지 상태이지만 저희는 이 이미지 상태를 오늘이 가장 행복한 날을 각각 나눠볼 수 있도록 벡터의 개체로 만들어 보는 과정을 진행을 할 텐데요. 이 상태에서 이미지를 클릭하신 후에 그 오른편에 보시면은 이미지 추적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미지 추적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얘는 이제 흑 색깔이기 때문에 이제 흑백 로고를 눌러줍니다. 흑백 로고를 눌러주면 이렇게 검정색으로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뭐 컬러가 여러 가지인 경우에는 뭐 이미지 추적으로 뭐 삼색상이나 아니면 흑백 로고 뭐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서 색상을 바꿔 주셔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검정색이나 아니면 회색 계통의 약간 흑백 계통의 이미지를 가져오시는 게 가장 작업을 하기가 편리하시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컬러를 가지고 오시게 되면은 이렇게 면들이 다 분할이 되기 때문에 조금 작업을 조금 번거롭게 거쳐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이미지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작업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미지 추적 설정 값을 한번 여러 가지 적용을 해보셔서 본인에 맞는 이 설정 값을 선택을 하셔서 작업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 저희는 이제 캘리그라피를 가지고 만들 거기 때문에 이미지를 로고로 이제 바꿔주게 됐고요. 로고를 바꿔주게 되면 이 빠른 작업 창이 웬만한 그 명령어들이 다 없어지고 확장이라는 버튼만 살아남게 됩니다. 이 확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지금 현재까지 이미지였던 캘리그라피가 글자를 하나하나씩 다 따로 놀게 할 수 있는 일러스트로 직접 작업한 것처럼 벡터화를 시킬 수 있는 작업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확장을 눌러서 확장을 누르게 되면 여기 보시면은 확장을 누르기 전에는 이 글자가 이 외곽 라인이 따진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없지만 확장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파란 색깔로 외곽이 따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 이미지는 벡터화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 벡터화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이렇게 오자라는 글자를 하나 따오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같이 움직이는 상태인데, 이 상태가 뭐냐면 현재 이제 그룹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룹 풀기라고 있는데 그룹 풀기를 눌러서 그룹을 풀어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단축키 컨트롤 시프트 G를 눌러서 그룹을 풀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그룹이 풀려 있다면 필요 없는 바탕면이나 뭐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신 후에 딜리트 키를 눌러서 이렇게 지워주시면 되고요. 잘 지워졌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드래그를 한 다음에 옆에 이제 회색 면에 한번 가져다 대시면 이렇게 이제 오늘의 이응자 이 부분들이 하얀 색깔로 채워져 있는 게 보이시죠? 클릭하셔서 이렇게 딜리트 키로 지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워주셨다면 캔버스로 다시 이동을 시켜주시고요. 뭐 오늘이 가장, 이 가장이라는 부분이 조금 더 뭐 작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조금 더 위로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이 선택 툴을 이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개체를 선택을 한 다음에 크기 조절이나 뭐 위치 등을 옮길 수 있습니다. 이 크기 조절을 하실 때 그냥 이제 마우스를 가져다 대시고 잡아 당기시면은 크기가 이제 너무 자유자재로 이렇게 변형이 되기 때문에 내가 똑같은 비율로 크기를 늘리고 싶다고 한다면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커서를 가져다 댄 다음에 이렇게 늘려주시면 비율이 이제 비슷하게 가장 좋게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날짜 같은 경우에도 나는 조금 더 끄트머리가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다고 한다면 이 선택 툴 밑에 보면은 직접 선택 도구라고 있습니다. 이 직접 선택 도구는 얘의 이런 점 하나하나까지 움직일 수 있는 이제 선택 툴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점들을 드래그해서 선택을 한 다음에 이렇게 이동을 시켜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조금 늘렸으면 좋겠다면 점을 이동을 시켜서 뭐 두께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지금 이렇게 됐다면 전체적인 이미지 작업은 다 끝이 났고요. 이거를 이제 레이저 커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레이저 받침대에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이 글자를 따버리면은 빛이 새어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모 틀로 지정을 해준 다음에
받침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받침대에 들어갈 수 있는 이 공간 작업까지 같이 진행을 해줄 거고요. 저희가 커팅될 사이즈는 폭이 이제 158에 높이가 한 112mm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위치에 맞게끔 만들어 주시면 되고, 저희가 이제 무드 등으로 사용하게 될 받침대, 나무 받침대는 밑에 이제 바닥 홈 부분이 가로 100에 깊이는 한 15mm 정도, 100mm에서 15mm 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 왼쪽 메뉴 툴바를 보시면은 이게 직사각형 모양이 있습니다. 직사각형 도구를 클릭을 해서 아무 면이나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다가 너비 100, 그 다음에 탭 키를 눌러서 15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이제 폭이 100에 높이가 15인 직사각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직사각형이 만들어지게 되면 기존의 이 사각형 도구로 레이저 커팅이 될 잘릴 부분을 이렇게 사각형으로 지정을 해줬다면 받침이 될 부분을 여기에 최대한 맞춰주시면 됩니다. 맞춰주시면 되고요.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살짝 오버가 되게끔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고, 중간 정렬이 필요하다면 두 개체를 선택을 하면 오른편에 보시면은 정렬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정렬 메뉴에 이제 중앙 정렬을 가운데로 정렬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서로가 정렬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만약에 내가 뭐 이런 식으로 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두 개를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준 다음에 이 정렬을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서로 정렬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져다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것 자체를 전체적으로 정렬을 하고 싶다면 지금 현재 이제 서로 다 각각의 개체로 지금 분리되어 있는 상태라서 이 상태에서 정렬을 하게 되면 서로 이제 글자가 섞이게 돼요. 이렇게 섞이게 되는데 저희는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 글자만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G를 눌러줍니다. 컨트롤 G를 눌러주면 서로가 이 글자가 그룹이 되어서 이제 같이 움직이게 될 거고요. 이거와 같이 중간 정렬을 하게 되면 중간 정렬, 이제 중심 정렬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이 틀 안에 이 글자가 중간으로 정렬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상태에서 또 중간 정렬을 하게 돼버리면 또 얘네들이 서로 지금 그룹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서 이제 흔들리게 되는데, 이거를 다시 드래그를 해서 뭐 그룹을 지어 주시고요. 컨트롤 G나 뭐 그룹을 눌러서 여기 보시면 그룹이 있거든요. 컨트롤 G나 그룹 아니면은 뭐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그룹을 시켜 주시면 되고, 이 상태에서 서로 가운데로 정렬을 눌러 주시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가운데 정렬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모 틀과 얘가 이제 서로 합쳐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이제 겹쳐 주시면 되고요. 다시 컨트롤 시프트 G나 아니면은 이제 우클릭해서 이제 그룹 풀기를 하셔서 이 네모 틀과 아래에 있는 틀을 여기 패스파인더에 보시면은 이렇게 합집합처럼 되어 있는 모양이 있는데요. 이 통합을 눌러주시면은 큰 직사각형과 작은 직사각형이 서로 이제 합쳐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합쳐야 되냐? 레이저 커터가 이 선을 따라 이제 커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선이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여기 한번 자르고 이 큰 틀을 한번 자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 무드등 받침대에다가 이거를 꽂아야 되는데 얘네들이 다 커팅이 되기 때문에 다 잘려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두 개를 이제 하나로 합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패스파인더의 이 합집합을 이용을 해서 작은 사각형과 큰 사각형을 서로 이제 하나의 개체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이 상태라면 이제 충분히 커팅이 가능한 상태가 되지만 저희가 이제 한 가지 잊은 게 있다면 바탕의 틀의 색깔, 이 획의 색깔은 무조건 이제 빨간색이어야 됩니다. 빨간색인데 그냥 빨간색이 아닌 여기 왼쪽 버튼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선이라고 적혀 있는 화면이 있는데요. 이 선을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색상 피커라는 옵션 창이 뜨는데 여기서 RGB만 이용을 해서 색상을 바꿔줄 거고요. 그냥 이렇게 빨간색을 선택을 하시면 안 되고 최대한 끝으로 밀어서 R 값을 255로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뭐 이렇게 설정을 하기에는 굉장히 힘드니까 여기다가 저희는 255라고 입력을 하고 G와 B는 0, 0으로 설정을 한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겠습니다.
이렇게 확인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빨간색으로 변해야 되는데 가끔씩 빨간색으로 변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뭐 빨간색으로 변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때는 여기 오른쪽 창에 보시면 색상에서 직선으로 이렇게 세 가닥 그어져 있는 이 옵션 창이 있는데 이 옵션 창을 클릭을 하셔서 이번에는 CMYK로 눌러주시면 다시 이렇게 선택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CMYK를 눌러주시면은 색상을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다시 R 값을 255, 0, 0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값을 여기 왼쪽 편 선에서 더블 클릭한 다음에 색상 피커 옵션 창을 열어주시고요. 여기서 R 값을 255로 입력을 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고 선택이 된 상태에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회색깔로 변형이 되어 있다라고 하시면은 여기 색상 옵션 창에서 이 맨 오른쪽에 있는 직선 3개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서 뭐 RGB, 뭐 CMYK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CMYK로 선택을 한 다음에 다시 색상 변경을 해주시면 이 값이 먹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만들어 주신 후에 진행을 하시면 되고 이 회계 값도 1포인트가 아닌 0.1 또는 0.01로 지정을 해주시면 레이저 커터로 자를 수 있는 옵션이 모두 완성이 된 거고요. 만약에 얘를 1포인트로 해서 만약에 넘겼을 때 레이저 커터 옵션 창에서 이 빨간 색깔이 표시가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커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레이저 커터의 그 소프트웨어에서 만약에 이 틀이 검정색으로 보인다라고 하면 이 검정색을 바꿔줄 수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획이 0.1이나 0.01인지 꼭 확인을 하시고 여기가 확인이 됐는데도 이제 뭐 검정색으로 넘어간다고 한다면 이 선 값이 255가 맞는지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미지 작업이 완료가 되었다면 저희는 이제 레이저 커터로 이제 넘겨주는 작업을 진행을 할 텐데요. 일러스트에서 맨 위 상단에 보시면은 파일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파일이라는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인쇄 버튼을 눌러서 이 프린터가 VLS 6.60인지 꼭 프린트명을 확인하신 후에 이제 인쇄 버튼을 눌러주면 되는데요. 인쇄 버튼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쇄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바탕화면에 있는 이 UCP라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이 소프트웨어를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실행을 시켜주면 되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일러스트로 작업을 했던 이 이미지가 이 UCP 소프트웨어에 이렇게 미리 보기 창으로 뜨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재배치 보기 이 무브 툴을 이용을 해서 재료를 최대한 맨 왼쪽으로 이제 옮겨 놓고요. 작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이 작업을 진행을 하기 전에 한 3mm 정도 되는 투명 아크릴을 커팅을 할 거기 때문에 아크릴을 이제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른편에 보시면은 이제 설정이라는 버튼이 있고요. 설정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또 창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 수동 제어가 아닌 재료 데이터베이스로 들어가서 폴리머, 그 다음에 아크릴, 그리고 캐스트 아크릴, 그 다음에 아크릴을 눌러주시고요. 아크릴을 누르게 되면 여기 밑에 있는 재료 두께라는 이 창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투명 아크릴 이제 3T를 이제 커팅을 할 거기 때문에 재료 두께 3이라고 입력을 해주고 적용을 누릅니다. 이렇게 적용을 누르면 이 수동 제어에서 이 적색깔이 이제 출력이 100%, 속도가 10%에 이제 잘리는 재료가 이제 옵션이 설정이 된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Z축이 이제 꺼져 있는 상태라서 Z축이 안 보이는 건데 이 적색을 클릭한 후에 여기 보시면은 Z축 끄기가 아닌 켜짐을 누르고 이제 설정을 눌러보겠습니다. 설정을 누르게 되면 여기 재료 데이터베이스에서 아크릴, 그 다음에 재료 두께 3mm로 지정했던 게 이 수동 제어에서는 3mm, Z축이 3mm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걸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재료 데이터베이스에서 내가 5T짜리, 5mm짜리 재료를 입력을 해줬다면 이 수동 제어에서는 Z축이 5로 바뀌어야지만 커팅이 가능한 상태라는 거를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는 재료가 이제 3mm이기 때문에 3이라고 다시 입력을 해주고 이제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 설정에서
다시 보시면은 이 수동 제어에서 Z축이 3이라는 것을 확인한 후에 이 속도값도 꼭 확인을 하시고요. 확인을 다시 눌러주시면 이 설정값이 이제 저장이 되어 있게 되는 거고요. 저희는 이제 여기서 이 버튼을 실행을 시켜서 이 레이저 커터를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저 커터라는 거는 이제 워낙 활용 부분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굳이 이제 아크릴이 아니더라도 나무라든지 아니면은 아크릴에도 이제 여러 가지 색상들이 있기 때문에 재료들을 잘 활용을 하셔서 오늘 일러스트로 이제 간단하게 배운 것들을 응용을 하셔가지고 나만의 무드등이라든지 아니면은 사인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품들을 다양하게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레이저 커터를 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